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구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장수왕 아시죠? 장수왕이 이제 그 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장수왕의 손자를 이제 장수왕이 이제 궁중에 데려다가 애지중지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문자 명왕이에요. 근데 이 문자 명왕이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생소. 기록상으로 특별한 어떤 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자 명왕이 왜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문자 명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서기 491년에 장수왕이 이제 돌아가시죠. 나이 98세. 와, 아니 호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수왕이 대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 늙은 나이가 되도록 전투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백제 계로왕까지 이제 죽였잖아. 아무튼 대단했던 왕인 거예요, 장수왕이. 근데 이 장수왕한테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를 궁중에다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만들어 주죠. 그때가 이제 서기 491년입니다. 문자 명왕의 이름은 나운, 장수왕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장수왕의 아들인 고추대가 조다였다. 그러니까 조다가 일찍 죽자 장수왕이 나운을 궁중에서 길러서 장손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장수왕이요,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왕으로 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일념이 강했던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자를 궁중에다 데려다가 이제 어떤 교육도 시키고 이제 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문자 명왕이 이제 왕이 된 데는 이제 이 장수왕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죠. 헌신적인. 이제 그 당시 고구려는 이 북이랑, 서쪽에 있었던 북이랑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북위에서 사신을 보내죠. 문상을 해야지, 문상. 서기 492년에 이제 위나라 효문제가 사신을 보내서 문상을 하면서, 근데 이 효문제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조서를 내려서 세자, 그러니까 문자 명왕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세자를 입조하게 하였다. 아니 왜 세자를 입조하게 했지? 어쨌든 그러나 문자 명왕은 세자가 병이 들어서 갈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해서 종수, 그러니까 친인척을 보낸 거야. 승천에게 사신을 따라 위나라의 황제를 예방하게 하였다. 세자가 병이 들어서 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문자 명왕의 아들이 입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거야.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상을 와서 이제 문자 명왕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을 입조를 시켜라. 왜 그랬지? 북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굳이 세자를 입조를 시켜라.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자가 진짜 병이 들었는지, 예? 아니면 병을 핑계로 갈 수 없는 어떤 사항이었는지,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명왕의 아들이 진짜로 병이 들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핑계를 댄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문자 명왕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서기 495년에 백제가 이제 장수왕한테 한번 얻어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백제가 이제 저기 공주로 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장수왕이 이제 백제 그 계로왕을 죽였지만 백제 전체를 이렇게 뭐랄까 차지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방 백제가 자기 영토를 회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자 명왕이 이제 뭐 병사를 보내서 백제의 치양성을 포위했다는데 요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치양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황해도 정도인데 백제가 공주로 천도를 하고 황해도 지역까지 단시간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 요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치양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문자 명왕이 백제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또 이것도 짓눌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백제가 신라랑 완전히 이제 낮의 동맹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의 구원을 청했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서기 498년에 문자 명왕의 아들 흥안이 나옵니다. 이 흥안을 이제 태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 태자로 삼는 이 연도가 498년이면 491년에 이제 문자 명왕이 왕이 됐잖아요. 뭐 정신없는 상황을 치고라도 한 6년 만에 태자로 삼은 거야. 아니 뭐 태자가 만약에 어려가지고 뭐 좀 기다리는 어떤 사항이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세자를 입조시켜라 북에서 이럴 정도면 입조할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흥안이가 문자 명왕의 아들인 입조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근데 왜 태자로 안 삼았을까? 왜 6년 만에 삼았을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흥안에 어떠한 그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서기 512년에 이제 그 문자 명왕이 백제를 또 공격을 해서 가불성, 원산성 두 성을 이제 무너뜨렸다는 이 이후에 통치 기록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나서 서기 518년에 이상한 기록이 등장을 하면서 문자 명왕이 이제 돌아가시죠. 서기 518년 3월에 폭풍이 몰아쳐서 나무가 뽑혔으며, 아니 뭐 3월이에요 3월. 에? 아니 만약에 여름이면 뭐 태풍이 올라와 가지고 이럴 수가 있잖아. 아니 무슨 3월에 폭풍이 몰아치냐고, 그죠? 나무가 뽑혔으며 왕궁의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거야, 서기 518년에. 그리고 나서 서기 519년에 문자 명왕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요거로 봤을 때는 뭐 특이사항이 없잖아. 응? 518년에 의문스러운 기록이 있지만 그 이듬해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서기 518년의 이 기록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명왕이 돌아가셨으니까 태자인 흥안이가 당연히 이제 왕이 되죠. 안장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흥안, 문자 명왕의 맏아들이다. 그죠? 이제 흥안이 왕이 된 겁니다. 안장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뭐 양날에 뭐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양날에 사신을 보내든지 말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자 명왕이 돌아가신 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서기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서기 519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중국 놈들 기록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먼저 위서하고 북사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신구연간 518년, 519년 사이에 운이 죽어서, 여기서 말한 운이 이제 문자 명왕이죠. 그러니까 518년인지 519년인지 자세하지가 않아. 위서하고 북사에서는. 근데 어디서 자세하게 나오냐면 양서입니다. 양서. 왜냐하면 안장왕이 이제 바로 사신을 보냈잖아, 양나라에. 양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천감 17년, 그러니까 서기 518년에 운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안이 왕위에 올랐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 명왕이 돌아가신 연도는 서기 519년이 아니라 서기 518년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위서하고 북사는 왜 이렇게 518년에서 519년 사이라고 했냐면, 제가 볼 때는 문자 명왕은 518년에 죽었는데 그 다음 왕인 안장왕, 흥한이가 왕이 됐을 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518년에서 519년 사이로 기록에 남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문자 명왕은 서기 519년이 아니라 서기 518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의문의 기록, 폭풍이 몰아쳐서 나무가 뽑혔으며 왕궁의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무슨 3월에 폭풍이 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삼국사기를 뒤져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신라본기에 있습니다. 탈의 이사금. 탈의 이사금이 죽을 때 서기 80년 4월에 서울에 큰 바람이 불어 금성의 동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4월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고 8월에 탈의 이사금이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똑같잖아. 그죠? 여기는 3월에 나무가 뽑힐 정도로 폭풍이 몰아치면서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어. 그리고 탈의 이사금도 큰 바람이 불어서 금성의 동문이 저절로 무너졌어. 그리고 이제 탈의 이사금도 죽고 문자 명왕도 돌아가신 거죠. 뭔가 좀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 명왕의 죽음에는 뭔가 타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남문이 저절로, 왕궁의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문자 명왕을 공격을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죠? 그 어떤 세력이 누굴까? 이걸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죽였을까? 자, 일단 이 의심 가는 사람들이 없어. 기록에는. 의심 가는, 왜냐면 태자가 왕이 됐고, 아니 뭐 이복 동생이나 아니면 무슨 문자 명왕의 아우나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자 명왕의 아들이 왕이 됐잖아. 뭐 아무런 의심할 만한 것이 없어. 근데 너무 기록이, 문자 명왕이 돌아가실 때 너무 기록이 의문점이 많아.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안장왕, 이 흥한의 어떤 그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파헤쳐 보자고, 이 안장왕. 자, 이제 장수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북위에서 사신이 왔잖아요. 그래서 효문제가 문자 명왕의 아들 흥한을 입조를 시키라 그랬어. 근데
병이 들어서 이제 갈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야. 입주할 만한 나이가 됐는데 병이 들어서 갈 수가 없다? 물론 병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핑계 같아, 핑계.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었다. 그렇다면 뭐 굉장히 많이 아팠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기록이 조금 이 흥한이가 어떤 그런 아파서 뭔가 좀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요거는 그 병이 아니고 요건 이제 핑계. 문자 명왕이 이제 흥한을 부기로 사신으로 보낼 수 없을 정도 어떤 뭔가가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흥한이 태자가 된 시기가 문제예요. 서기 498년에 태자로 삼았단 말이야. 아, 왜 좀 더 일찍 왜 태자로 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병이 들어서 갈 수 없다 이 얘기랑 그 다음에 이 흥한을 태자로 삼았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과 뭔가 매치가 돼, 매치가. 그러니까 문자 명왕이 제가 볼 때는 이 흥한이가 좀 태자로서 뭔가 좀 위험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흥한이가 안장왕 흥한이가 이상한 소문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이 없고 좀 뭐랄까 좀 나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를 좀 밝혔던 것 같아. 삼국사기 잡지조에 보면요 지리지죠 한산주에 왕봉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름을 왕봉현이라고 졌냐면 백제인 한씨 미녀가 있었대. 미녀야 미녀. 어?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얼굴이 좀 대대 그죠? 그 백제인 미녀랑 짝짝꿍이 된 거야. 사랑에 빠진 거야 이 안장왕이. 그래가지고 이 미녀가 안장왕을 맞던 곳이라고 해서 왕봉이라고 이름을 줬대는 거야. 왕봉현 이름이. 이런 게 뭐 소문이 있었겠지. 그 다음에 한산주에 보면 달을성현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어떤 소문이 있냐면 한씨 미녀가 안장왕하고 짝짝꿍 됐던 백제 미녀 산마루에서 봉화를 놓고 안장왕을 맞던 곳이라고 해서 후에 고봉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달을성현에 이제 고봉이라고 있는데 이 한씨 미녀가 백제인 안장왕을 기다렸던 곳이래. 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안장왕하고 이 백제인 한씨 미녀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거 자세한 기록은 없거든요. 그리고 안장왕이 백제인 그 미녀랑 어떻게 사귈 수가 있었겠냐고. 서기 529년에 안장왕이요 백제군하고 오곡, 그러니까 한산주에는 이제 오곡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한번 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안장왕이. 그때 만났나? 아니 뭐 전투 중에 그때 만날 수는 없고 아무리 봐도 이 안장왕이 이 백제 여인하고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이런 소문이 들렸을까?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요 이 안장왕이 여자를 밝혔다 뭐 이 정도로는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험이 없고 그러니까 문자 명왕이 생각하는 이 안장왕 흥어는 위험이 좀 없고 여자를 밝혔던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너무 일찍 죽어버려요. 서기 531년에 안장왕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안장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안장왕의 아우, 동생이 있었네. 그러니까 안장왕의 아우한테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준 건 아니고,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이 안장왕의 아우 이름이 보현이에요. 보현. 이 보현이가 이제 왕이 된 거야. 아들이 없었다. 아니, 이렇게 여자를 밝혔는데 왜 아들이 물론 딸만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요,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장왕의 아우라는 사람, 이 보현이, 이 사람 좀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중국 놈들 기록이 있어요. 양서를 보자고. 양서. 서기 526년에 흥한, 그러니까 안장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양서에. 그 다음에 북사에도 안이 죽고 아들 연이 즉위하였다. 보현이죠. 보현. 북이서에도 안이 죽고 아들 연이 즉위하였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보현은 삼국사기에서는 아우라 그랬어요. 안장왕의 아우. 근데 이 중국 놈들 기록에는 모두가 일치를 합니다. 안장왕의 아우가 아니라 보현은 아들이래잖아. 아들. 누구 말이 맞아? 아들이야, 아우야. 만약에 그 중국 놈들 기록이 막 양서에서는 아들이라 그러고 북사에서는 뭐 아우라 그랬으면 당연히 삼국사기 기록에 따라서 아우가 맞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일치하잖아, 중국 놈들 기록이. 이렇다는 거는 이 보현은 안장왕의 아우가 아니고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아들. 아시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그 안장왕의 그 아우라고 기록된 이 보현이가 말이에요, 아들이라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첩에. 그러니까 안장왕이 여자를 좋아했잖아. 제가 볼 때는 이 첩을 뒀던 것 같아. 그래서 첩에서 아들을 낳은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안왕 보현은, 그러니까 안장왕 다음에 왕이 된 보현은 안장왕의 아우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이가 첩의 아들로서 왕이 된 거야. 이것과 문자 명왕이 죽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장왕이 이제 어차피 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정실분이 있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정실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처를 둔 거야, 이 안장왕이. 그러니까 태자 시절 때 후처를 둔 거야. 거기서 난 아들이 제가 볼 때는 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원왕 이름은 보현이다. 안장왕의 아우이다. 그러면서 키가 7척 5촌이며 도량이 커서
안장왕이 그를 사랑하였다. 아니 무슨 사랑했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야. 아니 물론 아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보현이가 안장왕의 아우라면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은 아들한테나 하는 표현이야. 옛날에 그 고구려에서 나왔잖아요. 호동왕자. 호동왕자가 첩의 아들이었잖아. 그래서 대무신앙이 사랑을 했대잖아. 호동왕자도. 거기서도 나옵니다. 똑같은 경우야. 어떻게 아우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 그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아들이라는 거야. 단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던 거야. 이 안원왕 보현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안장왕이 서기 531년에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없었으므로 보현이 왕이 올랐다는 얘기는 친아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이 없었던 것 뿐이야. 첩의 아들은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안원왕이 첩의 아들과 문자 명왕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실 부인 세력과 이 후처, 그러니까 보현,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첩의 어떤 세력과 정실 부인과 뭔가 싸움이 벌어졌던 거야. 그 기록이 이겁니다. 서기 518년에 폭풍이 몰아쳐서 나무가 뽑혔으며 왕궁의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 세력과 이 첩의 세력이 이 왕궁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와중에 문자 명왕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 흥안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삼국사의 이 기록, 폭풍이 몰아치고 왕궁의 남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 말과 그 다음에 문자 명왕의 죽음과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문자 명왕은요, 이 흥안, 자기 아들의 정실 부인 세력과 그 다음에 첩의 세력의 어떤 싸움 와중에서 죽게 된 거죠. 아시겠죠? 좀 근거가 좀 될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상황과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록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